성금을 돌려내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체크해야 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가 중요해진다. 좀 그 직감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가 확 줄어들면서 이런 일정에도 가능해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융입니다. 오늘은 솔직한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벌써 독립한 지 3년째더라고요. 먼저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올해 7월에 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었는데요. 어떤 프로젝트를 좀 잘 해보고 싶었던 저의 진심하고는 조금 무관하게 오해가 있었는지 계약 파기를 당하고 작업을 사실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최종 수정만 앞둔 상황이었고 영상과 사진 작업들을 진행을 했는데 작업을 다 하고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고요. 성금을 돌려내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대응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부당하다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저의 에너지를 쓰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돈을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와 함께 작업한 사람들이 9명이었어요. 저의 기획료나 인건비는 당연히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작업자들은 페이를 해야 하니까 제 사비로 전부 다 페이해서 1,200만 원 정도를 손해를 봤습니다. 그 손해가 확정되던 날 이 사람들한테서 이제 해방될 수 있다는 기쁨이 더 컸어요. 돈은 잃었지만 제가 지키고 싶었던 저의 기존 가치관이나 저의 존엄은 지켜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업자들한테 돈을 준 거기 때문에 그 돈이 아깝지도 않고 우리가 만든 너무 소중한 콘텐츠가 그런 브랜드에 쓰이지 않아서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아직도 그렇지만 갑질하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조금 남일 같지 않았고 갑질하는 사람들은 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그런지 좀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을 한 이유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나다운 방식으로 좀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제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저 같은 프리랜서들이 되게 많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회사라는 어떤 단체가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는 협박을 하거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이거를 좀 더 긍정적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하다가 프리랜서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체크해야 하는 이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요. 사전 방지가 최고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전문가에게 물어본다.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법인을 좀 고민해보게 됐고 좀 큰 기업들하고도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서 제가 작성한 모든 계약서를 법무검토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변호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법이 조금 수학 문제 같아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가 중요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잘 준비해두는 것이 좋고 사실 저의 계약서는 그래도 잘 쓰여져 있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표준 계약서를 아예 법무 검토를 받았고요. 가장 처음으로 쓰는 표준 계약서는 한 번 법무 검토를 받고 나면 다른 파트너들하고 일을 진행할 때 조금씩 수정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세금도 저는 사실 개인 사업자 시작할 때부터 세무사를 통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더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모르는 분야는 전문가의 힘을 빌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나와 가치관이 맞는 프로젝트인가? 며칠 전에 좀 동료 크리에이터가 고민하는 걸 봤어요. 돈은 많이 주는데 너무 자기 가치관이랑 반하는 일이 들어와서 그래서 되게 고민하다가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잘했다고 치켜 세워주었습니다. 소신을 타협하면서 돈을 버는 건 반대하는 편이에요.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 소신을 타협하지 않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열어두면 좋겠어요. 타협하는 순간 계속해서 타협하게 되고 내 소신을 내가
먼저 져버린다는 거는 돈을 버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보다도 내 영혼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나를 지키고 그냥 내가 나로 존재하면서도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아예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세상이니까, 만약에 답이 보이지 않을 때는 지금 내가 갇혀진 이 프레임 밖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클라이언트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3년 동안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클라이언트 분들을 만났어요. 클라이언트마다 원하는 것도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우리는 이런 거를 바라는 상태가 맞다, 이런 걸 조금 공감한 상태에서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당신이 나와 협업하고 싶은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 혹시 KPI가 있는지, 이런 거는 미리 물어보시면 좋고요. 어떤 클라이언트는 어느 정도 판매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1만 명이 됐으면 좋겠다, 3개월 안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수치를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혜윤님이랑 뭔가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뭔가 경험이랑 그 과정 자체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스타일의 파트너인지를 좀 사전 미팅을 통해서 미리 파악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그 직감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이거는 재밌겠다, 이거는 조금 걱정이 된다, 이거는 뭔가 걸리는 게 있다. 그 직감을 예민하게 관찰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냥 느낌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겪어온 수많은 경험의 데이터를 토대로 한 그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때로는 이성보다도 더 정확할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체크리스트는 현실 가능성이 있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가. 클라이언트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을 했으면 그 다음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지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서 일을 덥석 받아버리면 서로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돈을 버는 것보다도 더 괴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어떤 프로젝트 진행하기 전에 아, 저 이거 완전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의 능력을 이미 지니고 있는 프로젝트인지 판단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같이 하고 있는 파트너들 같은 경우에는 저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빨리 하고 싶어요, 믿고 맡겨주세요, 진짜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프로젝트들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좀 실현이 어려운 타임라인 이나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대개는 이 작업 환경이 창작자들이나 작업자들의 업무 프로세스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니즈를 먼저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작업들은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주신 일정에는 좀 어렵지만 이때까지는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전에 프로세스를 미리 같이 공유해주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조율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의견에 열려있는 클라이언트인지 자신의 니즈만 얘기를 하는 클라이언트인지도 아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입장에 열려있는 파트너들인지를 체크를 해보고 이거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키들이라고 고체 가글 브랜드가 있었는데요. 타이트한 일정으로 한 달 안에 제품이 나오면 사진도 찍고 웹사이트까지 만들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너무 좋은 클라이언트 분들을 만나서 정말 그냥 믿고 맡겨주시더라고요. 이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가 확 줄어들면서 이런 일정에도 가능해지더라고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재밌게 지금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번째 체크리스트는요, 프로젝트의 타임라인과 해야 하는 일이 명확한가. 뭔가 같이 하고 싶다고 만났는데 미팅만 하고 끝난 프로젝트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유가 제품이 아직 안 나와서 디자인이랑 마케팅을 어느 정도 선 이후로는 진행을 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이제 들어가기로 하기 전에 바로 실무를 그냥 투입해서 진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4번이랑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인지 타임라인이 명확한지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하면 좋습니다. 작업하는 방식도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도망쳐 은근히 그 뉘앙스를 풍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로 판단한다거나, 제가 그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계속 했던 생각은